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용환 토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승무패 8회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K리그가 개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EPL과 라리가 이 당분간 라리가는 이제 좀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난리죠. 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포항의 홈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다음 주 승무패, 그러니까 승무패 9회차도 EPL과 라리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리가를 한 번 더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에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확진자가 100명이나 나오고 있고 1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환자도 발생이 되고 있고 나름 청정 지역이라고 여겼던 이 충청도에도 지금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서울도 그렇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승무패도 중요하고 분석도 중요하고 뭐 맞추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건강 아니겠습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항상 마스크를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세정제, 소독제 이런 거를 휴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좀 그렇게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스크 항상 착용을 하고 있는데,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뉴스에만 막 나오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그냥 보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아니라고 간과를 할 수가 있는데,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못 믿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요. 이게 증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옮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게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방을 좀 하시고 마스크 그다음에 손 세정제 소독제 외출 후에 손을 씻거나 양치하시는 거 이거 좀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좀 예방을 하셔서 그래야 승무패 1등하고 뭐 혹은 금액 높은 2등이 되는 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뭐 아무것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좀 풀렸으니까 이렇게 조금 외출을 하시더라도 항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얘기해 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번 회차 라리가와 EPL을 좀 영상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배당이 이제 좀 나왔고요. 투표율로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홈 강세를 좀 많이 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 그냥 스케줄만 놓고 봤었을 때 홈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다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 뭐 아시다시피 별로 크게 뭐 큰 나름 1등이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닌데 1등이 돼도 큰 어떤 수익을 바라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또 이렇게 정말로 홈 쪽이 또 이렇게 다 이기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올까? 저는 조심스럽게 몇 경기는 좀 그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한번 좀 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셀타비고와 그 다음에 레가네스 경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네, 부탁드릴게요. 자, 셀타비고 레가네스입니다. 레가네스 어제나 혹은 오늘 기사를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레가네스에서 나름 그래도 큰 좀 이변이 좀 발생이 됐죠. 어떤 이변이냐? 마틴 브레이트 화이트, 네, 브라이트 화이트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현재 레가네스 안에서는 지금 6골, 2어시스트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레가네스는 유세프 앤 네실이라는 선수를 이미 세비야에 이적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의 또 이번 그 이적설이
이적한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브라이트 화이트가 제가 볼 때 레가네스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라이커 치고는 그렇게 많은 골을 넣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엔네시리 선수가 빠진 레가네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의 대표 선수가 나름 이 브라이트 화이트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레가네스는 조금 더 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상당히 어려 보일 법한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 가서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대2로 무승부를 하긴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산티미나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라는 점도 이번에 셀타비고가 레가네스를 맞아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1승 3무 1패 셀타비고가 올 시즌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원정이나 이 홈에서나 그렇게 이렇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셀타비고라 할지라도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이고 최근 5경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지지 않은 아직까지 전적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흐름이 그다음에 이제 레가네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그에서 원정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단 1승도 못한 두 팀 중에 한 팀이죠. U2죠. 예, U2한 팀 중에 한 팀입니다. 예, 마요르카 레가네스인데 마요르카는 이제 이따 새벽에 레알 베티스 원정이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무승부만 해도 마요르카는 어떻게 보면은 큰 성과를 거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면은 레가네스는 또 셀타비고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셀타비고가 아무래도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지금 셀타비고도 지금 승점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승점 상황이 아니죠. 21점. 이 두 팀은 승점 2점 차이가 나는데 셀타비고는 17위, 그 다음에 이제 이 레가네스는 19위. 사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두 팀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타비고가 크게 지금 빠지는 전략이 없고, 물론 이제 데니스 수아레스, 다비드라고 생각해서 데니스 수아레스 선수가 이번에 좀 출전이 부상으로 인해서 빠지기는 하지만 그 선수가 나름 셀타비고에서 중요한 자원이기는 해도 사실 그 선수가 빠지는 거에 비하면 레가네스에서 이번에 또 빠지게 된 브라이트 화이트의 빈 공백이 저는 좀 더 크게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큰 기복이 없는 셀타비고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이 조금 더 나름 안정적인 수비 전력을 올 시즌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셀타비고가 좀 더 우세한 경기력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역시도 셀타비고의 승 요거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의 승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8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와 그라나다의 경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소시에다드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 좋은 팀 중에 하나죠. 뭐 전체적으로 선수들도 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직전 경기 원래 에이바르 원정 나름 그 경기도 이제 지역 더비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많이 세이브를 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챔스를 어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대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뭐 이미들 다들 아시겠지만 발렌시아 스쿼드 자체가 부상자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면 정말로 지금 상위권으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올 시즌 특히나 이 수비 쪽 부분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확 내려앉으면서 제가 볼 때 이제 가라이 선수의 이탈이 좀 크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이제 가브리엘 파울리스타도 이번 경기에서 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세이브가 돼 있고 특히나 이제 홈 경기에서는 더군다나 좀 더 많은 이런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해서는 좀 어려운 경기력이 좀 아무래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중원과 앞선 라인업의 그 면면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소시에다드에 비해서 그렇게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페란 토레스, 뭐 그다음에 이제 다니 파레오, 그다음에 호드리고도 마찬가지로 나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가메로 나오고 게데스 나오죠. 그다음에 체리셰프도 이제 부상에서 어느 정도 복귀를 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전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센터백 쪽에 이제 디아카비와 망갈라의 조화가 그렇게 좀 탄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크다. 그다음에 이제 실러슨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 또 나올지도 사실은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또 주전 기용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조금 많이 좀 마이너스를 좀 가지고 갈 것 같고 이제 후반전에 가서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좀 많이 부침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는 바스크 지방 지역의 팀 중에서도 가장 현재는 지금 가장 강팀의 한 팀으로 지금 속하고 있고 뭐 이미 빌바오하고의 그 더비 경기에서도 이미 보셨다시피 웨데가르드가 오야사발 그다음에 이삭 물론 포르투 선수는 이번 경기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근데 포르투 선수가 설사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뭐 야누자이도 이번에 아마 출전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지금 불확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훈련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도 선수들 이 소시에다드도 체력적으로 세이브도 돼 있는 데다가 이 지금 홈에서 했었을 때 이 공수 조화도 아주 조화롭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렌시아가 조금 이 경기 또한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요. 저 역시도 소시에다드의 승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오사수나와 그라나다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 원정이지만 나름 그 경기도 지역 더비입니다. 이 바스크 지방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스크 지방에 이제 몇몇 팀들이 있는데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에이바르, 알라베스 그다음에 한 팀이 어디지? 빌바오. 네, 죄송합니다. 빌바오. 이렇게 이 팀들이 좀 촘촘히 좀 모여있는 지방은 이제 바스크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더비가 이제 소시에다드와 빌바오 더비고요. 아무래도 요거는 이 오사수나하고 이 그라나다와의 경기는 더비 경기는 아니지만 역대적 맞전적에 보면은 홈팀이 좀 많이 강세를 띠고 있는 부분 거기에다가 오사수나가 전 경기 그러니까 빌바오의 원정 경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듯한 경기였는데 그 경기가 이기면서 좀 많은 분들이 쓰나미가 났었던 경기였죠. 그 전에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조금 원사이드한 경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난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빌바오가 무니아인이 빠지는 부분이 좀 커 보이지만 지진 않을 것이다 해서 무승부를 말씀을 좀 드렸다가 이제 저 역시도 틀렸는데 오사수나가 이번 경기에서 좀 연승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 또 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홈 원정의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라나다가 지금 이제 또 이 나름 직전 경기를 보고 났었을 때 느낌은 조금 더 응집력이 좀 강해진 그런 느낌인데 이런 이런 팀들을 상대로 또 그라나다는 상대적으로 지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 끝에 있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오사수나나 이 바스크 지방은 북쪽 끝이기 때문에 또 이동 경로도 상당히 좀 길고요. 바스크 지방의 지역 팀들이 대부분 홈팀의 좀 홈터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준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오사수나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실을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출전을 하지 않았었던 루벤 가르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엔리케 바르아 그다음에 아르단 에르난데스 이 머리가 좀 이렇게 풍성한 이 친구 요 세 선수가 나름 그래도 이 오사수나 전력에 또 나름 중요한 선수인데 아마 지금 이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에 참가를 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루벤 가르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는 이제 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조금 더 이 미드필드 자원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반면에 그라나다 같은 경우는 로베르토 솔다도가 이번에 출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팀의 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또 맡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베테랑의 이 솔다도가 뭐 많은 골을 득점을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나름 이 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솔다도의 결장이 그라나다가 이번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사수나의 승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알라베스하고 빌바오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바스크 지역의 몇몇 팀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베스도 바스크 지역 팀 중에 한 팀이고요. 이 빌바오, 아까 오사수나 말씀드리면서 좀 홈에서 빌바오가 조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무니아인이 없다고 해서 이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는데, 어찌됐든 오사수나한테 1대0으로 졌죠. 대신에 이제 컵 경기에서는 또 그라나다를 상대해서 1대0으로 또 승리를 해서 이제 컵 2차전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제 주말 경기가 되겠는데, 빌바오도 다른 몇몇 팀들처럼 이 선수층의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서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빌바오가 또 상대적으로 원정 경기보다는 홈 쪽에 있었을 때 실점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 근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빌바오가 그래도 중위권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비는 좋은데 공격력에 있어서 터지지가 않고 있는 부분. 라울 가르시아 득점은 지금 터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무니에아인과 그다음에 이제 라울 가르시아는 출전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나름 이제 윌리엄스가 이게 또 혼자 또 이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 무니아인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이 라울 가르시아가 있었을 때 조금 더 본인의 역할이 조금 좀 더 빛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만큼 이 선수는 견제를 좀 많이 받으면은 또 압박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물론 빌바오도 수비를 견고하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역습을 통한 이런 경기력을 이번 시즌 최근 들어와서 몇몇 경기를 계속 그렇게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나키 윌리엄스의 이 날카로운 모습은 사실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알라베스는 루카스 페레즈, 호셀루가 그래도 홈에서 있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과 이 알라베스가 원정과 홈에서도 아까 전에 이제 셀타비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뭐 큰 기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알라베스가 올 시즌 보면은 후반에서 좀 집중력을 조금 잃고 또 뒷심이 좀 부족한 모습을 내내 좀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전반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나름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다가 후반에 득점을 하면서도 실점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무승부가 또 많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도 사실은 좀 투픽이 필요한 경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냥 단편적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니아인과 라울 가르시아가 빠진다면 저는 그래도 무게에 추는 알라베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거듭 지역 더비의 어떤 성격도 좀 띌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또 전반기에서는 빌바오가 또 2대0으로 또 승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특히나 원정에서 시즌 수입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알라베스가 홈에서 조금 더 이번에 좀 좋은 폼을 유지하기,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좀 승점 3점을 가져가려고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라베스 승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좀 힘드네요. 물을 좀 한 잔 마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을 안 가져온 관계로 뭐 어쩔 수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바이올리드와 에스파뇰입니다. 자, 바이올리드가 54% 정도 되는 투표를 받았습니다.
글쎄요, 에스파뇰이 그 직전 유로파 경기를 갔다 왔죠. 울버햄튼 원정을 갔다 와서 4대 0이라는 좀 대패를 하고 왔는데, 물론 그 경기에서 좀 아주 중요한 선수 몇몇 선수들은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은 지금 라울 드 토마스가 부상으로 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에스파뇰은 그래도 지금 나름 후반기에 있어서 좀 반등을 하려고 지금 몇몇 선수들을 좀 영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로테이션을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경기 세비야 원정을 가서 이 우레이의 동점골로 인해서 2대2 무승부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직전 경기 영국으로 원정을 갔다 왔죠. 또 이번에 또 원정 경기입니다. 그래서 원정 경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 좀 소모가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제 바야돌리드를 봐야 되는데 바야돌리드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좀 실점률이 가장 높은 라리가에서 실점률이 가장 높은 에스파뇰을 상대로 다득점을 내고 이렇게 좀 압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느냐 이번 시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울 데 토마스가 없지만 우레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그래도 어찌됐던 이 에스파뇰이 지난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의 경기, 우레이가 한 번씩 해줬었던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질 뻔한 경기를 어찌됐든 승점 1점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 뭐 그래서 세비야 경기도 우레이가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히기도 했고요. 바야돌리드가 홈에서는 실점률이 굉장히 적죠. 이런 홈에서의 바야돌리드의 이 견고한 수비를 뚫을 만한 에스파뇰의 창은 제가 볼 때는 라울 데 토마스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22위에 놓여 있는 이 에스파뇰도 바이돌리드를 상대로 해서 승점 3점을 챙기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 일정이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이 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점 1점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이 실점률이 높은 에스파뇰이라고 하지만 바이돌리드의 창이 또 그렇게 날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바이돌리드에서 공격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에네스 우날 선수, 그 다음에 오스카 필라노, 그 다음에 서지 과르디올라 요 세 선수가 지금 매 경기 이제 출전을 하고 때로는 교체 출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에네스 우날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르지 가르디올라는 폼이 좋을 때는 이선에서 침투하는 이런 날카로운 모습들을 좀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는 같지만 상대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에스파뇰이 더 이상은 물러설 지금 상황이 아니고 또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에스파뇰도 올 시즌 보면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그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는 몇몇 그 후보 선수들을 좀 위주로 조금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를 좀 잡으려고 좀 나름 로테를 좀 돌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요 경기는 좀 약간 좀 서로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좀 승점 1점을 나눠 갖는 무승부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돌리드 무승부 한번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와 세비야입니다. 세타페 죄송합니다. 세타페가 뭐냐? 헤타페가 무려 63% 정도 되는 지금 투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헤타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와서의 경기력 아주 좋죠. 두 팀 다 유로파 경기를 뛰었고 세비야가 조금 더 불리하긴 합니다. 세비야는 아무래도 이제 CFR 클루지 원정에 가서 지금 1대1 무승부를 하고 왔고 헤타페는 홈에서 아약스를 상대로 2대 0이라는 또 스코어를 내면서 홈에서 또 무실점을 클린시트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헤타페가 사실 전통이 그렇게 깊은 팀은 아닌데 83년도에 이 창단된 팀이니까요. 그렇게 전통이 깊은 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 있어서 진짜 정말 무서운 기세로 지금 작년 시즌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 전력으로 지금 승점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직전에 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사실 아쉽게 진 부분 또한 저도 이번 경기에 있어서는 좀 서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세비야가 제가 볼 때 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에스파뇰 말씀드렸다시피 로페테기 감독이 뭐 클루지를 상대로 해서는 좀 로테이션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 경기 또한 저는 헤타페 쪽으로 조금 한쪽으로 좀 원사이드한 게임은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세비야도 어찌됐거나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뭐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이 선수단을 조금 많이 좀 물갈이를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도 아까 레간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네시리 선수도 영입을 한 데다가 AC 밀란에서 수소도 좀 데리고 왔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면면을 보면 헤타페 못지 않은 전력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들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똘똘 뭉친 그런 활약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대신에 헤타페가 워낙에 또 홈에서 이 클린시트 경기를 지금 리그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직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데다가 홈에서만큼은 또 지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헤타페가 조금 더 쏠리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세비야가 그렇게 모래알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대창 경기가 될 공산이 크다. 다만 수비력에 있어서는 홈 헤타페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헤타페는 뭐 앙헬, 뭐 자이미 마타, 뭐 호레 몰리나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쿠쿠렐라, 그 다음에 다미안 수아레즈까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공수 조화가 가장 조화로워 보이는 팀인 헤타페이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 세비야도 이 두 팀이 또 전반기에서 무승부를 거뒀고 또 역시나 세비야도 이 경기를 대비를 해서 로페테기 감독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지난번 경기에서 몇몇 선수들한테는 휴식을 또 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무게는 헤타페가 쏠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요 경기 저는 무승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헤타페가 또 클린시트를 하게 될지 어쩌면 0대 0으로 무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1대1 정도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입니다. 마드리드가 이 챔스에서 홈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대0 사울리게스의 결승골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승점은 40점에서 25득점에 17점. 무승부가 너무 많다. 10승 10무 4패인데, 패는 적지만 무승부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 특히나 지난번 경기에서 챔스에서 알바로 모라타와 그 다음에 오랜만에 디에고 코스타가 이제 출전을 했거든요. 주앙 펠릭스는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또 빠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비아레알도 그렇게 이 주전 선수들 중에 이탈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꼬마도 마찬가지고 이제 펠릭스를 제외를 한다면 물론 이제 또 이 작년에 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트리피어 또 물론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와 이 펠릭스를 제외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웬만한 선수들은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연승을 조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을 받을 경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요 두 팀 역시도 전반기는 좀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전적으로 봐도 생각보다 이 무승부가 좀 많은 두 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명성 대비 비아레알한테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 결과를 가져간 적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비아레알도 역시나 이제 이 파코 알카세르를 영입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산티카솔라의 거의 산티카솔라를 통한 어떤 공격 전법이 전부였다면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득점력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었다면 지금은 팔카세르까지 들어온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력에 조금 더 무게감을 얹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래도 비아레알은 사실은 전 경기 이 레반테를 상대로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홈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투폴이 필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승부가 이제 좀 많이 난 두 팀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반기에서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후반기에서 무승부가 좀 안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이 수비력 면에 있어서는 원정 비아레알보다 홈 아틀레티코가 낫기 때문에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을 좀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바로 모라타와 이 디에고 코스타가 이제 출전을 하면서 득점력만 터진다면 이제 앞으로 득점력만 터진다면 수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믿고 갈 만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서 꼬마의 승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2부는 EPL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2부 영상에서 이제 EPL 다 말씀드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 픽에 대해서 어떤 걸 꼽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뿅!